가자. 0,a에서 곡선에 자 뭐야? 요거는 뭐 방정식, 부등식 단원에 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접선 문제잖아. 접선 문제 중에 유형 몇 개? 3개. 하나는 곡선 위의 점, 다른 하나는 기울기, 다른 하나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맞죠? 자, 그래서 뭐다? 이거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거지. 그냥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풀었니? 접점의 좌표를 가정했었습니다. t, y좌표는 t3승 플러스 t제곱.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죠. 미분을 해서 t 바로 넣을게요. 3t제곱 플러스 2t. 자, 그래서 원래는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거기다 0,a 넣고 하는 작업인데 요거를 빨리 풀 수 있는 풀이가 뭐였다? 는 점과 점의 기울기랑 같다. t-빵분의 t3승 플러스 t제곱 빼기 a. 요거 아마 시중에 모를 수도 있다. 원래는 다시 한번 말하죠. 원래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0,a를 넣어서 정리하는 거야. 알았죠?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t의 상태로 만들어서 y는 뭐 괄호 열고 기울기 3t제곱 플러스 2t 괄호 닫고 다시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t 괄호 닫고 플러스 t3승 플러스 t. 이 접선의 방정식을 t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0,a를 넣어서 대입한 다음에 뭐야? 정리를 하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 빠른 풀이가 이렇게 만든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접점과 곡선 밖의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게 좀 더 빨라. 알았죠? 어쨌든 정리는 합니다. 양변의 t배 이 항까지. 그럼 뭐야? 3 천천히 가자. 3t 3승 플러스 2t 3승 제곱 마이너스 t 3승 마이너스 t 제곱 는 마이너스 a까지. 됐지? 이 양만 한 거다. 그럼 뭐예요? 2t의 3승 플러스 t제곱는 마이너스 a. 여기까지 만들었잖아. 이 식이 뭐 하면 돼? 결국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다?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도록. 그럼 접선이 3개란 얘기는 뭐다? 접점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 접점이 3개라는 게 뭐야?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오고 나면 이제 끝났어요. 그럼 뭐야? t에 대한 3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주세요. 인수분해 안 되는 3차 방정식 푸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풀었어? 요 녀석을 y는 됐어? 그래서 요 녀석의 함수를 그려서 요 녀석의 함수와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죠. 자, 여기서 원래는 뭐해? 3차함수 그리려고 fx를 잡고 막 미분하고 또 하는데 안 해도 되지. 왜? 3차 항과 2차 항이 주어지면 뭐 할 수 있다? 짜자잔. 요렇게 가주면 되겠네. 어떻게 한 거야? 바로 t제곱으로 묶어주면 2t 플러스 1이 나오니까 0이 되도록 하는, 즉 x축과 t축과 만나는 게 0에서 접하고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뚫고 지나가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됩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요거는 이제 시준이 내가 오늘 영상 보내줄 거야. 그거 하나 봐야 된다. 여기서 이거 바로 극대값 찾을 수 있었지. 그치? 여기 점을 이용해서 비율관계 살려가지고 길이가 다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0과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하여 몇 지점? 3분의 2지점. 그래서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뭐다? 저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7분의 2 플러스 9분의 1 얼마? 27분의 1 양수고 여기는 0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돼? y는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a의 범위가 0과 27분의 1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a의 범위 나왔죠?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알았음? 오케이? 됐죠? 요겁니다. 이거 답 맞죠? 자, 요거 아까 말했듯이 시즌이 요거 아마 영상 봐야 될 거다. 몇 개 내가 아까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다르게 푸는 것들이 있고 그게 좀 더 빨라가지고 알려주는 것들이 있거든. 그거 보셔야 될 거예요. 요거 신시간에 있다 바로 보내줄게. 됐죠? 12번으로 가봅시다. 안 해도 되겠어요? 아, 그런데 거의 비슷하다, 그지? 오케이, 끝. 그러면 넘어간다. 근데 요 문제 중요하긴 해. K를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거라서. 그럼 14번으로 갈게요. 혹시 나 12번 질문인데 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고. 자, 14번으로 갑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1, 양수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를 구하세요. 자, 일단 마지막 물어보는 것도 F-1. 주어져 있는 재료도 최고차의 개수까지 언급하는 3차함수 fx. 100% 이거는 3차함수의 식을 완성해 주세요. 겠다, 맞지? 그래서 식을 완성해서 아마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답일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힌트들이 나왔어. 일단 3차 함수는 극대값, 극소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극대값이 있대. 그럼 무조건 일단 이 그림이고 여기가 0일 거다. 그치? 그때 y좌표는 3일 거고. 근데 이번에는 뭐 했대? 그 fx를 뭐 했어? 접어 올렸어. 접어 올렸는데 어떤 y는 1이라는 함수와 다시 y는 절대값 fx라는 함수, 접어 올린 함수와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볼 건데 만나는 점이 몇 개? 5개가 발생한 경우가 있대. 어떻게 생겼을까? 만약에 이 함수가 여기가 3 양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이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 자, 그러면 접어 올리면 몇 개? 아무리 y는 1을 잘 그려도 4개가 끝입니다. 탈락. 그게 만약에 여기서 접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탈락. 그러면 여기서 살짝 x축이 좀 정중앙을 가로지른 게 아니라 아래쪽을 가로지른다라고 쳤으면 이렇게 접어 올라가고 이렇게 접어 올라가면서 5개에서 만나게 할 수 있나 없나? 있지. 딱 하나의 케이스. 그죠?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막 4개거나 3개거나 6개거나 탈락. 여기만 가능. 어쨌든 가능. 그리고 3참수의 정 가운데를 가로지르면은 어떻게 돼? 접어 올리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는데 이 두 개의 값이 똑같을 거야. 그지? 극대가 똑같을 거야. 그때 잘 그려서 y는 1을 잘 그려서 5개 만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6개가 나고 4개가 다야. 5개는 안 나와. 탈락. 그럼 가능성은 뭐다? 이거 아니면은 이거지 뭐. 비스듬하겠지, 가로지르는 거. 그럼 여기가 일단 가능해진 거잖아. 알았죠? 근데 이거는 또 탈락이에요. 왜요?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이제 제대로 그려본다. 3참수가 여기가 3이었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가로질렀다면은 접어 올린 절대값 fx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y는 1이 아니라 y는 3과 대점에서 만나지. y는 1이면 그거보다 아래쪽이니까 6개 만나니까 탈락이죠. 그럼 가능성은 뭐밖에 없다? 요 상황밖에 없겠네. 여기 y좌표가 3이 되고 접어 올라간 함수, 접어 올라간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y는 1이 어떻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져서 하나, 둘, 셋, 넷, 5개 만나도록 하는 거. 자, 이거 내가 최근에 정규 수업에서도 설명을 했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 풀어주는 것들이 그래프로 여러 가지 후보들 주면서 하나로 좁혀가는 거, 2개로 좁혀가는 것들 많이 풀어주거든. 앞으로도 지금도 많이 풀고 있었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럼 어쨌든 우리는 원래 함수 fx로 돌아가야 되니까 원래 함수 fx를 다시 그려보자. 어떻게 생겼을 거야? 접어 올라가서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가 3. 맞나요? 자, 그때 어디? 여기가 0? 0. 그럼 이제 fx의 식을 구하면 됩니다. 재료 찾으러 가보자. 자, 뭐가 등장했어? 극대, 극소. 이것도 시준식 영상 봐야 돼요. 이거 높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죠? 4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 a. 그리고 L 3승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지. 근데 그게 지금 4가 나왔지. 자, L은 얼마다? 1이다. 그 L이 뭐였다, 얘들아? 여기 정 가운데, 여기, 그리고 이거 연장해서 만나는 여기. 이거 간격이 다 1111이라고 했잖아. LLLL. 맞죠? 그럼 여기가 0이다.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 여기는 3인 거지. 끝났네. fx 어떻게 구해요? 자, 어디를 봐야지? 3과 만나는 곳이. 최고차의 개수는 fx 거 따라갈 건데 0에서 접해버렸고 3에서 뚫고 지나가네. 0에서 접해버렸고 3에서 뚫고 지나가네. fx 시구하는 끝. 알았죠? 이렇게 풀어주면 진짜 쉽다 그랬지? 끝. 정리. 15번.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함수. 이것도 fx 구하기 이겠다. 근데 그 밑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한대? f-x는 마이너스 fx. 저거 어디서 많이 봤지?
수원 할 때, 삼각함수 할 때 많이 했지. 이 표현이 뭐였다? 무슨 함수? 기함수. 무슨 특징? 원점에 대한 특징. 근데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기함수, 우함수는 명칭 잘 안 쓰시는 사람들 많지. 대신에 짝함수, 홀함수라고 부르시는 사람들 있지. 그지? 기함수가 홀함수다. 어쨌든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는 홀함수, 홀수 함수가 아니야. 홀함수.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는 오직 뭐로만 이루어져 있다? 홀수차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다항함수가 아닐 때도 홀함수라고 하시면 돼요, 분들이. 알았죠? 자, 그러면 3참수 fx는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식이 최고치에서 마이너스 x 삼수 플러스 a x 끝. 이게 다야. 알았나요? 물론 a는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아까랑 비슷한 문제죠. 절대값 fx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y는 2와 만나는 곳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되는데 홀 함수기 때문에 반드시 원점 대칭 함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면은 여기 또는 이렇게 생기더라도 대칭이 되는 그곳에서 여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접어 올라갔을 때 내 어떤 상수함수와 4점에서 만날 수 있는 후보는 얘네들은 탈락이야. 바로 얘가 떠올라야 되는데 대칭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는 뭐예요? 접어 올리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크기가 똑같아서 극대가 같아져요. 알았죠? 그게 유일하게 4점에서 만날 수 있는 상수함수잖아. 여기 어디? 2. 알았음?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뭐? 원래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 접어 올리지 말고 그냥 함수를 생각해봐. 극대값이 여기 원점, 극대값이 2였고 극소값이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비오네? 알았죠? 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해주세요? 식 완성해주세요. 자, 어떻게 할까? 또 뭐 나왔어? 극대극소의 차 나왔지. 2고 마이너스니까 차 얼마? 4잖아. 그 높이 공식 뭐였다 얘들아? 4. 내가 근데 4AL 삼성이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은 절대값이다. 씨, 너네 왜 말 안 해? 최고치에서 음수잖아. 아, 원래 함수 이거예요. 네, 접어 올라간 거다. 그래서 원래 함수는 뭐? 보이자. 여기가 원점이고 2와 마이너스 2. 어찌됐건 간에 극대극소의 차는 4. 그래서 어쨌든 이거 어떻게 구한다? 4AL 삼성이 아니라 정확히는 4절대값 AL 삼성. 그래서 그냥 1로 쓸게. L 삼성. 근데 그게 4. 또 L은 1. 그럼 아까처럼 이런데 0 나와줘야 뭔가 찾지? 지금 어디 나와 있어? 정 가운데가 0이잖아.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우리 뭐로 갈까? 마이너스로 가든 2로 가든 너희들 하나만 해. 나는 보통 뭐 양수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수 2와 만나는 곳이 누가? fx가 2와 만나는 곳을 찾아봤더니 최고책에서는 fx가 따라가는데 마이너스를 접했고 2에서 뚫고 지나가네. 마이너스 1에서 접했고 2에서 뚫고 지나가네. 식 세우는 끝. 이제 F2 찾아주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정리. 특수한 케이스인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고 있죠. 이거 진짜 자주 나온다고. 뭐야? 이거 왜 녹화 안 했어? 다시 푼 거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까 뭐 이상하게 개판을 풀었어요. 최고층에서 왜 양수를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아무튼 됐죠? 예, 여기까지. 자, 22번 가볼까? 안 넘어가.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가진대요. 그 값을 가진대요.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a의 범위가 나오겠죠? 자, 일단 미분하고 시작합시다. f 미분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a. 얘가 0 된 걸 찾아보자. 뭐 판별식도 의미가 없죠. 이거는 제곱은 상수 이거니까, 그지? 그럼 얘가 두 개를 가져주면 되잖아. x값이 상수값 두 개를 가져주면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양면 3으로 나누고 넘어간 a가 뭐여야 해? 양수여야 하며 0도 안 되고, 그때 나오는 게 뿔마 루트 a인 거지. 맞죠? 그래야 두 개가 나오고 극대극소가 생기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극대극소는 어디 생긴다? 슉슉슉. 여기가 루트 a.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 그러면 x축의 위치, 뭔 소리야? y축의 위치는 정중앙인데 아직까지 x축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 그지? 이것만 있으면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가 원점이겠지만 a가 살아있으니까 양수로. 맞죠? 그럼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fx 능력이 뭐 해보자? 오직 한 실근을 가져보자. 그러면 가능한 거는 이거 보다 위에 x축이 있어도 되지. 이거 극소값 보다 x축이 아래에 있어도 되지. 그럼 결국 이건 문제는 뭐다? 극대극소 찾아주세요. 극소값 찾자. 뭐? f 루트 a. 최고의 양수 맞지? 루트 a 그려보자. 그럼 뭐야? a 루트 a 마이너스 3a 루트 a 플러스 a. 뭐예요? a 마이너스 2a 루트 a. 얘가 뭐? 양수거나 x축보다 올라가거나. 맞지? 혹은 얘 뭐야? 여기다 쓸까? f 안에 마이너스 루트 a를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a 루트 a 플러스 3a 루트 a 플러스 a 뭐야? 2a 루트 a 플러스 a. 그게 음수거나. 근데 a가 양수라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게 맞겠지? 정리하면 끝. 넘어갈까? a 넘어가. 2a 루트 a. a는 양수입니다. 내 맘대로 양면 나눠도 돼요. 2 루트 a 1.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 거 조심하고. a가 음수면은 또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조심하고. 2분의 1 루트 a는 4분의 1. 끝. 그럼 문제에서 답은 여기까지 붙여야겠지? 양수였으니까. 이게 답이겠죠. 뭐라 쓴 거야?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여기까지 정리. 가자. fx, gx에 대하여 함수 hx를 뭐라고 한다? f 빼기 g라고 한다. 근데 h 프라임의 도함수래. 도함수인 h 프라임의 그래프를 제공을 했어. 그럼 너희한테 제공한 얘가 뭐다?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인 거지. 그지? h를 미분한 거니까 이거 미분. 오케이? 어쨌든 fx, gx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자, 그럼 뭐다? fg가 뭐?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잖아. 만난다라고 하면 뭐해? 연립하지 않니? 그럼 뭐야? 결국 이것도 이걸로 넘어가네.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야? hx가 0 된다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다? hx라는 함수랑 y는요, x축이 두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알았죠? 그럼 h를 그려주면 끝나겠네. 부호 판단.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 누구 그린 거야? hx. 여기가 어디예요? 알파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베타입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렇게 되거나, 뭐 h 알파가 x축 0, 0보다 크다, 양수거나, 또는 h 베타, 뭐 요거 h 베타가 x축보다 내려간다, 음수거나. 맞죠? h 알파가 양수거나 또는 h 베타가 음수거나. 그러면은 식은 뭐가 맞겠어? 식은 뭐가 맞겠어? 어이구야. 또는이잖아. and가 아니죠. 곱해서 음수 1번이 아니겠죠? 또는입니다. 그럼 뭐야? h 알파가 양수면은 베타는 그거보다 더 큰데? 당연히 양수지. h 베타가 음수면 그거보다 더 작은 h 알파는 당연히 음수지. 그래서 뭐가 똑같다를 말한 거라서 1번이 아니라 3번이 답이다. 실수하지 마세요. 알았죠? 끝. 또는이잖아.
알파를 넣었을 때 나오는 H 알파가 양수거나 또는이잖아, 또는. 그래서 해석을 다르게 해봐야지. 알았죠? 또는이라고요, 또는. 됐죠? 예. 39번. x가 1보다 클 때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 자, 저 부등식의 생김새부터 바라보자.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뭐 마음에 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나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해? n을 넘겨. 근데 n이 어디도 들어가 있어? x의 지수에도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거는 넘겨도 좀 애매할 것 같기는 해. 근데 일단은 넘기지 말까? 넘길까? 고민이다 이거. 이것 때문에 고민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풀던 문제랑 좀 달라서. 그래, 넘기자니 미수가 너무 많다. 넘기지 말까? 요렇게 가볼까, 아싸리? 자, 이것이 뭐다? 1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선입해주세요. 그러면 뭐 한다? 왼쪽에 있는 함수를 f라고 잡아볼까?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쨌든 fx의 함수가 누구보다? y는 0. 1x축보다는 위에 있어주세요. 어느 범위에서? 1보다 큰 범위에서. 맞죠? 자, fx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자. 지금 실수한 거 없지? f'(x) 구해봅시다. 뭐예요? nx의 n-1승 빼기 n. 요것 때문에 사실 한 거야. 뭐? n 묶어주면은 이게 나오잖아. 그지? 맞지? 얘가 0 된 거 찾아봐. 무조건 1 나오거든. 그래서 한 것도 있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n이 1 하나밖에 없나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해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것들 찾아보러 갑시다. 알았죠? 근데 1 하나밖에 없어, 확실히.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 마이너스 1도 가지냐 안 가지냐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지? n-1승이 만약에 이 지수가 짝수면은 x에 마이너스 1 넣어도 성립하잖아. 물론 우리가 보는 범위에서 마이너스 1은 사라지지만 그 그래프가 좀 달라지잖아.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은 수상하니까 나눠봅시다. 만약에 n이 홀수라면 어때? f'x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뭐뭐 생겨버렸다. n이 홀수면 n-1은 짝수니까 x가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게 생겼어. 그럼 프라임이 0 된 게 두 번 발생하는 함수의 형태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 그나마 다행인 거는 1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네. 두 번째. n이 만약에 짝수여 보자. 그럼 n이 짝수면은 어때? n-1의 홀수란 얘기니까 이거 유일하게 딱 하나 x는 1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생겨? 증가 감소 증가가 아니고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도 다행인 거는 1 넣었을 때 생김새 이후는 똑같네. 그러면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만 바라보면 되겠다. 맞지? 맞니? 그럼 어쨌든 다시 한번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렇게 생깁니다. 1을 기준으로.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뭐예요? 1 넣어보자. n제곱 마이너스 4n 끝. 됐지? 그때 이 함수가 뭐보다? y는요. 0보다 커지면 되잖아. 답은 뭐다? n제곱 마이너스 4n이 0보다 커지세요. n이 짝이든 홀이든 상관없이. 그럼 n은 뭐다? 4보다 크다? 또 n이 0보다 작다. 졸리구나 너네들 지금.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이네. 됐죠? 그럼 자연수 n의 최소가 뭐야? 5겠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답 4가 아니냐? 4. 맞지? 왜?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 여기 비어있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긴 하지만 여기가 비어있지. 그럼 얘가 만나도 돼? 안 돼? 상관없잖아.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오른쪽이니까 위로 올라가 있거든. 알았음?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 성립한다. 답은 4예요. 알았죠? 끝. 정리. 가자. 40번 가보자. 난이도 높죠? 이것도 마찬가지네. 뭐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또 식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 그치? 그때 나라면
나라면 어떻게 풀었을까? 글쎄, 좀 애매해지기는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일단은 보임. 뭐냐면은, 나는 F를 구할 거야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은 이것도 다 방법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뭐? 0 넣었을 때 값과 F'에 0 넣었을 때 값이 주어지면은 일단 뭐다? x-0의 값을 인수를 제곱으로 가고 그 뒤에 뭔가 더 붙는데 그 뒤에 있는 식이 미분에서 k 나오는 1차식인데 0 넣어도 k 나오는 그런 1차식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식 세우는 거 한번 알려줬었지. 이것도 알려줄 거다 시.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들도 뭐 틀린 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오케이? 근데 좀 다양한 조건들을 다 살펴본 사람들은 있잖아.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결국 G이기도 하며 G를 F에서 F'을 뺀 거다라고 하는데 얘도 F 빼기 F 프라임 꼴이고 얘도 F 빼기 F 프라임 꼴이잖아. 그러면은 결국 F 얘기 다 빼고 G 얘기로 바꿔버리면은 이 얘기 아니야? 그리고 F가 의미가 없지. 그냥 G만 봐도 되지. 물어보는 것도 G고 주어진 것도 다 G에 대한 얘기로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출발해도 될 것 같아. 대신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것 따라 차수 가겠지. 얘는 2차고 얘는 3차니까. 그래서 G 또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G 얘기로만 쭉 풀어가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음? 자, 간다. 잘 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쓸게요. G라는 함수에 대한 정리 다시 할게. 그냥 G. 무슨 함수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뭘 만족한대? 0 넣으면 0 나온대.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gx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0일 때 x축과 만난다라고 했는데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범위에 0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 말은 뭘까? 반드시 0에서 접하고 올라가세요 하니까. 그러면은 3참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3참수 gx라고 했나?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이 여기로만 안 넘어가면 되지. 이거보다만 오른쪽에 있으면 되잖아. 극대보다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거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얘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져야지. 이해됐니? 그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여기를 A로 잡자. 왜? GX의 식을 X축과 만나는 곳. 어때? A 써도 되니 근데? A에서 뚫고 지나갔고 0에서 접했으니까 A 하나로만 표현이 가능한데 A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러면은 G1을 구해줄 수 G1을 구해줄 수 있잖아. 뭐예요? 그냥 1-A. A의 범위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A에 해당하는 G1 이보다 크거나 같지 않겠니? 최대값은 2. 이러면 되거든. 알았죠? 여기까지 정리해 줄래요? 지금 이거 신유형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전혀 신유형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자주 나왔었어요. 옛날부터. 어떤 조건들이 있었냐면 3차 함수 fx와 2차 함수 또는 다항함수 gx에 대하여 2차 함수 g에 대하여 그럼 마치 뭔가 3차 함수 fx 따로 구하고 2차 함수 gx 따로 구하라는 의미처럼 보이잖아. 근데 거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f 빼기 g에 대한 얘기를 자꾸 주는 거야. 뭐 가에서 f와 g가 만나는 어쩌고 저쩌고 나에서 f1은 얼만데 g1은 얼마다. 그러니까 f1 빼기 g1을 만들 수 있게.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막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 나오고 막 하는 거야. 전부 다 f 빼기 g에 관련된 조건들만 주는 거야. 마지막에 물어본 것도 f3 빼기 g3이 뭐 최대값 찾기, 최소값 찾기 또는 그냥 값 찾기. 그러면 f 빼기 g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걸 그냥 h로 잡는데 G를 뺄 때 F의 최고차항에 영향이 없어요란 말만 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런 식으로도 많이 줬었어요. 그걸 뭐 G 대신에
f 빼기 g 대신에 f 빼기 f 프라임으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이거 신용 아닙니다. 알았죠? 자주 나왔었어요. 어쨌든 정리.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속도가 속도 진짜 간단하게 엄청 러프한 얘기만 하고 끝냈지. 위치 미분함보다 속도다. 속도 미분함보다 가속도다. 대신에 그래서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서 위치를 주고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서 위치를 줄 겁니다. 그럼 너네가 스스로 미분을 하고 뭐 또 미분을 하든 해서 속도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는데 거기 넣어줘야 되는 미지수가 t 값이거든. t, 시각. 그래서 이제 t가 3일 때, t가 2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지만 그 t를 숨기는 작업들을 할 거고 그중 하나가 바로 뭐였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어쩌고 저쩌고 이거잖아. 그죠? 그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줘야 된다라고 했었지. 맞지? 그럼 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그럼 속도를 구해서 부호 살펴봐야 되니까 0. 그지?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게 0이 되고 실제로 0 되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뀌는지도 살펴보고 뭐 이런 얘기로 들어갑니다. 맞나요? 근데 우리는 누구? m에 대한. m이 뭔데? 중점이거든. 그러면 a의 위치와 b의 위치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m의 위치 구해주면 뭐야?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바로 2로 나눠도 되지. 더해주면 2t 삼성, 2로 나눌 거니까 t 삼성. 더해주면 마이너스 10t 제곱, 2로 나누면 더해주면 마이너스 18t 제곱, 2로 나누면 마이너스 9t 제곱. 1창. 더하면 48t, 2로 나누면 24t. 됐죠? 이 녀석의 미분. 그게 뭐야? m에 대한 속도. 3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24. 일단 0 된 걸 살펴보자. 계수 333 약분하자. t제곱 마이너스 3, 6은 18, 38, 24. 0 된 거 찾아봤더니 24, 마마. 그래서 t가 뭐 나왔어요? 출발 후 양수값으로 두 개가 나왔는데 2에서도 운동 방향 바뀌고 4에서도 운동 방향 바뀌는데 두 번째로 바뀌는 거니까 언제? t가 4일 때 이 얘기잖아.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물어보는 게 속도나 가속도가 아닙니다. 그냥 길이를 갑자기 물어보네. AB의 길이 어떻게 구하? XA에서 XB를 빼면 길이잖아. 위치 빼면 길이잖아. 정확하게는 위치의 변화량, 변이고. 어쨌든 여기다 T4 넣어보세요. 64 빼, 왜 이래? 16? 48? 얘는 뭐야? 64 빼기 160? 36 빼기 4 뭐야? 144? 144. 이게 뭐야? 마이너스 108? 끄덕끄덕? 128. 에이. 128.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16.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6. 48. 자, 둘이 차를 구해주세요. 얼마예요? 64네. 알았지? 하나는 저기 원점보다 왼쪽 16의 마이너스 16의 위치하고 있고 하나는 원점보다 오른쪽 48의 위치. 둘이 빼면 64. 알았죠? 답 64 맞냐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68번 가보자. 자,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저기 도함수 활용 2번에서도 사실 다음 중 함수 f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f'. 그런 것 볼 때 내가 앞으로는 주어진 함수가 f인지 f'인지 잘 봐라는 말을 할 거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주어진 게 v인지 x인지 a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알았지? 자, 지금 주어진 게 뭐예요? v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치의 도함수가 주어진 거야. vt가 주어졌는데 그거는 뭐다? x에 대해서는 미분인 거다. 알았지? 도함수인 거다. 그래서 만약에 위치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네.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면은 이 녀석의 원래 함수에 대한 얘기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언제 나오겠어? 오늘 배우는 적분 이후에는 이게 더 많이, 이거 더 많이 나옵니다.
섞어서 낼 거야 이제. 알았지? 어쨌든 지금은 위치의 도함수다라는 거 잘 보고. 근데 물어보는 게 두 개는 가속도의 질문을 하고 있지. 가속도는 뭐야? 내가 AT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AT가 뭐야? V의 도함수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지. 가속도는. 알았죠? A에서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는 0이냐? 네, 맞아요. B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냐? 네, 맞아요. 이런 거. 알았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속도에 보이잖아. 지금 주어진 게 속도인데 속도의 부호를 물어본다. Y좌표의 부호를 물어봤다는 얘기지.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아니라. B일 때와 D일 때의 Y좌표는 부호가 반대. 맞잖아. 맞죠? 4번은 C부터 D까지 속도가 증가한다는데 만약에 이게 위치였다면 속도의 증가는 접선의 기울기의 증가를 물어보는 걸 거야. 근데 지금은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의 증가니까 Y좌표의 증가를 물어보는 거지. C에서 D까지 Y좌표가 증가하나요? 네, 맞아요. 기울기는 감소해야 하지만 그거는 가속도. 지금은 속도 그래프에 속도를 물어본다. Y좌표. 그러면 답은 5번이겠네? 0부터 2까지 해서 운동 방향. 뭐? 속도의 부호라고. 속도의 부호가 2번 바뀌었니? 0부터 2까지 해서 Y좌표의 부호는 딱 한 번 바뀌었습니다. 답은 5번. 알았죠? 헷갈리면 안 돼요. 주어진 그래프가 물어보는 거에 도함수가 주어진 건지 그 함수 자체가 주어진 건지 잘 생각하면서 계속. 알았지? 그래서 일부러 색깔 바꾼 거다. 1, 2번은 접선의 기울기 보라는 의미로 빨간 거. 3, 4, 5번은 Y좌표 보라는 의미로 노란 거. 알았죠? 자, 상태들이 안 좋다. 잠깐 쉬었다 하자. 왜 이래 졸려 오늘? 비 맞아서 그래? 자, 갑니다. 다음 그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어쩌고 어머? 자, 그때 한 면의 길이가 4인 EFGH도 있다. 자, 그런데 뭐 하래? PQ가 각각의 사각형을 돌아다니고 있어. 맞지? 하나는 큰 사각형, 하나는 작은 사각형. 돌고 있는 속도나 뭐 방향도 뭐 위치도 다 달라지는데 그때 뭐 하는데 AF를 동시에 출발하는 10초가 되는 순간에 PQ 제곱의 변화율. 자, 그럼 뭐야? PQ 제곱을 구해서 미분을 하면 답이다. 맞지? 거기다 10을 넣으면 답이야. 맞니? 맞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틀린 이유가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네들이 생각을 했을 거야. 뭐냐면은 PQ 제곱을 식으로 나타내서 미분을 한다라는 사실은 맞는데 PQ가 시각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지. 그지? 어느 선분에 있을 때에 따라서 그 P라는 점의 좌표나 Q라는 점의 좌표를 잡는 방법이 다 달라지잖아. 예를 들어서 이 선분 위에 있으면 P의 X좌표만 움직이거든. 그럼 X좌표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Y좌표는 계속 0입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 있을 때는 또 반대죠. X좌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원점에 쳤을 때 X좌표를 8로 고정시켜놓고 Y좌표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맞나요? 그렇게 시각에 따라 계속 달라지니까 실제 10초가 되는 순간은 언제야? P는 몇 초 이씩. 그러면은 이 8을 움직이는데 4초. 그럼 4초, 4초, 4초. 여기 중앙에 있을 때 딱 10초가 되긴 하겠네. 맞지? 물론 그때 시각이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길이의 변화를 구하는 거니까 그걸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쨌든 P가 이 위에 있는 건 확실하네. 두 번째, 몇 초 몇? 몇 초 1. 그러면은 4초, 4초 역시 8초, 12초. 아, 여기에 있을 때 역시 Q가 존재하겠네. 10초일 때 여기 위에 존재하겠네. 그래서 P의 좌표와 Q의 좌표를 이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X, Y축 좀 그리자. 예를 들어서 X축을 여기로 두고 Y축을 양수가 좋으니까 P로 둘게요. 그럼 모든 X좌표를 다 양수로 표현되니까. 그러면 여기 Q는 뭐야? Y좌표는 4. 여기 Y좌표는 8. 자, 그래서 어쨌든 T, 시각에 따라서 PQ의 점의 좌표를 잡는 방법이 달라진다 때문에 보통 처음에 좀 틀리는데 나중엔 이건 잘할 거야. 근데 두 번째, 그걸 알았다고 해도 많이 틀리는 이유. 예의식을 잘못 세워요. 자, 일단 Q는 어디서부터 출발해? Y좌표 8, 16에서부터 왼쪽으로 넘어가지. 16 마이너스 몇 초 1씩. 그럼 뭐야? 1t. 맞아, 틀려.
틀렸지. 잘못됐잖아. 왜? 10 넣어봐. t에 10 넣어봐. 6까지 가냐? 여기까지 가냐? 아니잖아.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t로 잡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대신에 이때의 t는 뭐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t. 그럼 뭐? 우리는 t에다가 2를 넣으러 가야지. 10이 아니라. 8초는 이거 도는데 썼잖아. 그리고 우리는 16을 기준으로 t초가 흘렀어요잖아. 뒤에서부터 출발한 이후 시각을 t로 잡았기 때문에 그때는 t가 2여야지. 10이 아니라. 맞죠? 그렇게 잡던가 아니면은 색깔 바꿀까? q의 좌표를 뭐라고 잡아주는 방법도 있고 16-1 곱하기 뭐 t-10이 아니라 8로 잡던가. 그지? 8초 이후 얘기니까 우리는. 알았죠? 그럼 p도 마찬가지겠지. p의 좌표를 그냥 뭐 8에서부터 왼쪽으로 몇 초 이씩 8-2t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좋아요. 대신에 저렇게 t를 잡을 때는 t가 얼마? 2일 때의 변화율을 찾아야 되고 만약에 10을 살리고 싶으면 p의 좌표를 잡을 때부터 어떻게 잡자? 8-2에 t-8로 잡아줘야지. 아까랑 똑같이. 알았지?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서 t에 10을 넣든 빨간색으로 해서 t에 2를 넣든 나는 일단 빨간색으로 갑니다. 알았죠? 그럼 어쨌든 PQ의 제곱을 찾아보자. 뭐야?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X좌표 길이 빼고 제곱, Y좌표 길이 빼고 제곱 더하면은 PQ 제곱이지. X좌표 길이 빼보자. 이거 1T다. 뭐라고요? 뭐가? 아, 다 하고 이제 식 쓰려고 하는데 좀 빨리 말해주지. 아니다. 그래도 아까처럼 말 안 한 것보다 낫다. 고마워. 얘는 A 출발 맞지? 아이씨. 그러면 4초 여기네. 여기네 여기. 그러면 여기 있네. 그럼 뭐야? X좌표가 12로 고정이고 Y좌표는 4에서부터 내려오니까 4-1t 라고 잡던가 혹은 뭐라고? 12,4-1 곱하기 속도 1 곱하기 t-8 알았죠? 나는 어쨌든 빨간색으로 간다. 땡큐. 그럼 PQ 제곱 찾아가자. 그럼 뭐야? 2t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좌표 t 플러스 4 제곱 됐죠? 그럼 전개해주면은 5t 제곱에 플러스 얼마야? 16, 8, 24t 플러스 32. 자, 요게 이제 뭐야? PQ 제곱. 그럼 이 녀석을 미분을 해서 나온 식에다가 t에 뭘 넣는다 얘들아? 내가 잡은 걸로는 빨간색으로는 2를 넣어줘야 된다. 10 아니다. 알았지? 오케이? 끝. 여기까지. 다 맞는지 확인해볼까? 미분은 뭐야? 10t 플러스 24입니다. 식이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커? t에다 2를 넣어주면 뭐야? 44야? 답 맞아? 맞대요. 다행이네. 끝. 오케이. 예. 자, 이런 거 어쨌든 실수 조심하세요. 자, 간다.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할 때.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는 저기 극한에서도 연속에서도 사실 했던 얘기인데 어떤 실수 t에 대하여 뭐 k에 대하여 뭐뭐뭐뭐뭐 하는 점의 개수를 gt라 할 때 이런 문제들 진짜 자주 나오거든. 뭐 해야 돼? 각각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실제로 k 또는 t를 변화시켜. k가 변수네. k를 움직여. 그 k 움직이면서 지금은 뭐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진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라고. 다시 한번 뭐다? fx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볼게. 두 번째 줄. 절대값 fx는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보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바라볼까? 절대값 fx라는 함수랑 y는 k, 상수함수를 그리면서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k를 변화시키면서 바라보자고. 그러면 뭐해? fx 미분을 해서 그래프 그려줘야지. 절대값 그리기 위해서 f부터 그리자. 미분을 해주면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나옵니다.
0 된 걸 찾아봤더니 666 나누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 되면서 1, 2 마마 x가 1, 2 나와요. 그러면은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두 번 발생하는 최고책에서 양수인 3참수 fx는 그래프가 무조건 요렇게 생긴다, 그렇지?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1이 될 거야. 거기다가 이제 뭐 해달라고? y는 k를 움직여달라고. 만나는 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당연히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겠지. 그치? 그거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F2 찾고 F1 찾자. F1 얼마예요? 3. F2 찾자. 얼마요? 아이고, 그래. 16 마이너스 49,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2. 2. 1밖에 차이 안 나네? 이거다, 그지? 맞네. 1이네. 어쨌든, y는 k가 어디보다 작다 하면 2보다 작다면은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런데 딱 2가 되는 순간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은 세 점에서 만나군요. 한동안 세 점에서 만나다가 3이 되는 순간 두 점으로 떨어졌다가 여기 그걸 벗어나면은 다시 한 점이 됩니다. 끝.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을 거야. 이런 문제 만들어지면 그래프부터 그려요. 막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저 뭐 물어보는 게 G빵, G1, G2, G3라고 해서 K에 자꾸 0, 1, 2, 3 넣어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한 상황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말고 K를 변화시키면서 그래프 그려보세요. K구나.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G빵은 얼마야? 여기 있겠지. 1이고요. G1은 얼마야? 1 여기 있겠지. 1이고요. G2는 얼마야? 2겠지. G3는 얼마야? 어디 갔어? 2겠지. 답은 6이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너희들이 G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풀어서 에이 진짜 여기 X축이 있겠지. 2, 3 양수니까. 그러면 접어 올라가면은 땡큐 절대값 GX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그치? 다시 그리자. GK 그리기만 할게. 답 안 구할래. GK 어떻게 그려진다? 0보다 작으면 안 만나요. 그러다가 0이 되는 순간 저기서 같이 한 점에서 만날 거고 0을 넘어가면은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언제까지? 2가 되기 직전까지는. 근데 2가 되는 순간 만나는 점은 3개가 되며 2를 벗어나면은 4개가 된다. 한동안 4개에서 나오다가 다시 3이 되는 순간 3개로 줄어들고 그걸 벗어나면 2개로 쭉 간다. 됐지? 예, 끝. 다시 한번 GK 보면서 답해주세요. 알았죠? 아씨. 1, 2, 3, 3. 9? 끝. 여기까지. 기본적인 방정식, 부등식 풀 땐 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나는. 미지수 K, 상수항 1, 무조건 우변을 싹 다 넘긴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kx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본다? y는 x 3승이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3k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를 바라봤을 때 이 2차 함수가 3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게만 그려주면 돼 라고 했었어. 그걸 어느 범위에서? 저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봐야 되겠지. 맞죠? 그래도 되나? 그래서 빨간색 x 3승을 그려보니까 요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흰 색깔 함수 누구? 예, 노란 걸로 바꾸자. 여기서 그려봐야지. 어때? K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른다. 범위가 얘기가 안 나와 있다. 그래서 뭐다? K가 0인 것도 포함해서 일단은 0, 마이너스를 지나는 건 확실하다. 그럼 만약에 K가 뭐라 하면 아니야. K가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K가 양수면 마이너스 3K가 음수니까. 최고차에서 음수니까. 그럼 가능할 것 같아요. 언제? 접하기 전까지는. 물론 여기가 K라면.
근데 K가 양수 쪽이잖아, 지금. K가 양수 쪽이니까 양수 난 무조건 성립하네. 안 봐도 되네. 그럼 K가 0이 되면 이거고 우리는 0보다 큰 같은 범위를 볼 거니까 성립하네. K가 0도 상관없어. 맞지? 그래서 이제 양수나 0에서는 문제 없어. 최소값을 바라보는 거 보니까 음수 쪽 어딘가에서 뭔가 경계가 생기나 보다. 그래서 어때? K가 음수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때? K가 음수면 최고차에서 양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겠지.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런 상황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접하는 순간부터 뭔가 생기기 시작할 거야. 그걸 벗어나면 이제 빨간색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알았죠? 그래서 접하는 순간으로 바라봐야지. 그래서 뭐다? 여기가 만약에 T라면 하면서 가는 거지. 이게 이제 내 풀이. 흐름만 잡았고. 책에서는 어떻게 풀겠어? 내 기억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안 넘길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함수 자체를 바라볼 거야. 근데 이거는 미분을 해야만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를 잡자. 미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y는요 x축으로 잡을 거예요. 맞죠? 자, 간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를 뭐 하자? 미분해버리자. 뭐예요? 이렇게 잡히네. 맞지?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는 두 번 발생합니다. 일단 마이너스 2k 하나, 0 하나. 근데 k가 0이라면 결국은 하나란 얘기고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생기는 데는 달라져. 그럼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 또 나눌 거야. 양수 0이 의미 없었으니까 양수랑 0 먼저 하고 음수로 가보자. 자, 만약에 k가 양수라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fx는. 무조건 이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2k, 여기가 0. 맞죠? 그리고 만약에 0이면 얘도 0, 얘도 0.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잖아. 여기 0을 기준으로. 맞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지. k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k가 양수가 더 크거든. 됐지?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본다? 어떤 k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바라볼 거야. k 어디 있어? 비율관계 따져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k, 여기가 k. 우리는 여기만 바라보는 거야. 등호 붙었네. 맞죠? 그러면 뭐 하면 돼? x축이 요 밑에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k 넣어봐. 뭐야? 4k 3승 플러스. 당연히 양수잖아. 그럼 이미 만족하고 있네? 참. 양수는 무조건 포함. 아까 내가 한 것처럼. k가 0이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바라보면 돼. 근데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1이잖아.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네. 무조건 참. 그럼 k 0도 포함. 그럼 음수 쪽에서 뭔가 또 경계가 생기겠지. 그걸 찾아보자. k 어디 있어? 여기잖아. 아까랑 똑같은 비율 관계. 여기가 k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바라볼 거야. 그러면 x축이 어디? 여기 있으면 되지. 그럼 fk 혹은 f-2k. 그게 0보다 크거나 따지면 돼. 넣어주면은 4k 삼승이 아닌가? 4k 삼승 맞지? 4k 삼승이 뭐보다 플러스 1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따지면 돼요. 그럼 k 삼승의 범위죠. k 삼승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네. 이게 최소값일 겁니다. 알았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빨리 이제 답이 나오지. 저거보다는 조금 빨리 나오지. 그래서 요런 문제는 넘기는 게 훨씬 빠르다고 했죠. 안 넘기는 게. 내 풀이는 이제 항상 똑같이 가려고 하는 거 장점이지. 풀이는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걸로 마무리 지을게. 알았지? 예. 끝났네. 91번. 끝. 여기까지. 자, 찾아볼까? 적분. 자, 뭐 배워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적분은 처음에 할 얘기는 사실 공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느낌도 아니고 뭐 별거 아니기는 해요. 나중에 저 뒤에 정적분을 가지고 응용하러 나가는 그쪽이 사실 난이도가 좀 높아져서 그렇지. 단원이 이제 종합적인 단원이거든. 도형으로 치면 약간 도형의 이동 같은 단원. 그런 곳이라서 좀 복잡하고 어렵지. 사실 적분 하나만 가지고 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은 책 기준에서는 여기가 아마 다음 단원이 어디야? 101번, 1번. 여기가 부정적분만 쭉 얘기를 가고 있다가 정적분은 아마도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갈 거야, 여기.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근데 나는 오늘 두 단원을 다 할 겁니다.
원래는 이제 부정적분에서 말 그대로 부정적분을 연습한 다음에 정적분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기는 한데 정적분에서는 사실 대입만 할 뿐 부정적분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둘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적분 연습은 부정적분 단원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 그래서 숙제는 부정적분은 빼고 정적분으로 간다고 보면 돼. 알았지? 그래서 숙제는 한 단원입니다. 일단 부정적분을 뭐 하기 전에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건 안 써도 됨.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F를 알 때 미분을 통해서 F'을 찾았다면 이제는 F'을 알 때 거꾸로 F를 찾아가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적분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은. 알았죠? 근데 그때 부정적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확한 의미는 막 정해지지 않은 적분 뭐 이런 의미인데 그냥 다 필요 없고 부정적분은 뭐냐면은 원래의 함수 F 구하기. 부함수를 가지고 fx의 식을 구하는 거고 정적분은 그걸 가지고 넓이 구하기. 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알았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쨌든 부정적분이란 거는 잠깐만 쓰지 말아봐. f를 미분을 해서 얻는 게 뭐다? f'이거든. 그럼 거꾸로 f'을 가지고 f를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아직 쓰지 말아봐. 뭐 하는 거냐면 f'x를 가지고 fx를 찾아가는 건데 그때 찾아가는 기호, 부정적분의 기호가 뭐다? 인테그럴이라고 해서 알파벳 s를 아래 위로 자꾸 늘어뜨린 거. 실제로 s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정적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는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한 결과는 뭐가 나온다? 원래의 함수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근데 주어지는 함수를 당연히 f로 줄 거 아니야. 그래서 f를 부정적분해서 얻은 함수를 보통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대문자 f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의미는 뭐다? f'을 가지고 스몰 f 찾은 거야. 알았지? 근데 스몰 f를 적분하면 보통 대문자 f로 표현을 하기로 일반적인 약속. 알았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잘 봐. 동현아, 이거 방학 때 했지? 겨울 방학 때. x 3승 미분하면 뭐 나옴? 뭐야? 수연아, x 3승 플러스 1 미분하면 뭐 나옴? 하나만 더 할까? 혜인아, x 3승 플러스 10을 미분하면 뭐 나옴?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3x 제곱을 적분하면 셋 중에 뭘로 갈 건데? 다 가능하지. 자, 미분을 하면은 상수항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 상수항이 뭐로 다시 태어나야 됨? 그걸 모름. 그래서 우리는 상수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x 제곱을 결국 적분을 하면은 상수항이 0인지 1인지 10인지 아무것도 몰라라는 의미로 C를 붙여주고 그 녀석의 이름은 적분상수를 부릅니다. 그럼 적분상수를 구할 수 있는 재료는 줄 거야. 대문자 F2는 3 이런 식으로. 대문자 F0은 1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거는 줄 테니까 그거에 맞추고 상수항은 아무튼 바뀐다. 원래 함수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알았지? 그거 하나 참고해 두시고요. 그때 이거 우변 전체. 이거 전체를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은 사실 동사로도 쓴 부정적분 하시요. 근데 만들어진 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해서 명사로도 씁니다. 알았죠? 근데 이렇게도 부름. 나는 가끔 원시 함수라고도 부름. 옛날에 보통 쓰던 명칭인데 아무튼 원래의 함수, 원시로 돌아간 함수라고 해서 원시 함수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그냥 명칭 알아만 두세요. 어쨌든 부정적분을 구한다. 부정적분 한다. 같은 의미. 알았지? 그러면 너네가 예를 들어서 이걸 미분했으니까 이걸 알지. 적분해봐. 뭐로 돌아갈래? 적분 선수 C 말고. 그거 찾아가는 거를 이제 적분 공식으로 배워야 되겠지.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적분 공식. 자, 간다. 근데 모든 적분 공식을 외우라는 거는 아니고 뭐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몇몇 개는 알고 있으면 좀 도움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미분의 역연산이다. 미분을 생각하면 됨. 자, x의 n승이 있었어. 적분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쓸까? x의 n승을 적분을 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자, 미분의 역연산. 잘 생각해봐.
미분을 하면 차수 하나 떨어지죠. 그럼 적분을 하면 차수 하나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다시 미분을 해봐. 뭐부터 해야 돼? 앞에 n 플러스 1이 있어야 되지. 근데 없네? 그 말은 뭐야? 원래 계수가 n 플러스 1의 분모에 있었나 봐. 그래서 미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미분은 먼저 지수를 앞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지수 하나 줄여주는 거지. 근데 적분은 뭐 한다? 적분은 어떻게 한다? 일단 지수를 하나 키운 다음에 그놈의 역수를 앞에다가 붙여주는 거다. 순서가 완전 반대입니다. 개수부터 만들고 차수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차수부터 올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개수를 만든다.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 4승이 있었어. 적분을 해보자. 그럼 뭐 돼? x의 5승 5분의 1. 알았음? 그리고 뒤에 적분함수 c 붙여주면 되는 거야. c를 구할 수 있는 재료는 주겠지. 알았죠? 여기도 c 쓰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다예요.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거야. 나머지들 거는 다 받아들일 수 있음.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더하거나 뺀 함수에 대해서 적분하시오. 그럼 뭐다? 그냥 각각 적분하면 돼. 왜? 미분을 할 때 너네가 각각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하듯이 적분도 따로따로 적분해서 더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겠어? x의 3승과 2x의 식을 적분해보자. 그럼 뭐야? 제 따로 적분해서 4분의 1 x 4승. 제 따로 적분해서 x 제곱. 그 두 개 더하면 돼. 적분해서 c만 붙이고. 알았죠? 여기는 c는 안 붙이는 이유가 이거 아직 인테그럴 안 풀었으니까 그거 할 때 c 붙이라는 의미예요. 각각 c1, c2 붙이지 말고 한 번만. 알았죠? 다음. 더하기 빼기 했으면 뭐도 해야지? 곱하기도 해야지. 너네 곱의 미분 배웠지? 자, 곱하기의 적분이 있다 없다? 없다. 곱의 적분은 미적분에서 배운다. 맞죠? 나누기꼴, 분수꼴 미분했다 냈다? 못했다. 적분은 당연히 존재할 리가 없다. 그것도 미적분에서 배운다. 우린 더하기 빼기밖에 안 해. 그리고 상수배는 있을 수 있는데 미분할 때 상수 빼놓고 미분하듯이 적분할 때도 상수 빼놓고 뒤에 것만 적분하세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건데 이미 예를 들어서 2x 제곱 적분해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 x 이게 개수가 3이었으면 땡큐인데 아니니까 x 제곱만 적분을 해주면은 3분의 1 x 3승 나오고 앞에 2가 있었으면 2 붙여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예, 끝. 적분 어때요? 쉽죠? 이것만 빨리 몸에 익히면 돼. 알았음?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속 적분하시오를 만나는 게 부정적분 단원이야. 대신에 이제 C를 찾아가기 위한 재료들이나 이런 걸 어떻게 써먹는지가 문제인 거야. 알았음? 자, 그리고 부정적분에서 하나 나오는 게 이런 게 있는데 미분과 적분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적분과 미분의 관계는 당연히 무슨 관계야? 역연상 관계라며.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fx가 있었어. 그 녀석을 뭐해? 적분을 했다가 미분을 해봐. 자, 이게 미분하시오라는 기호다. ddx라고 불러요. dx분의 d 분수 아니다. ddx라고 불러요. 그냥 ddx. 알았지? 미분하시오. 먼저 fx를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해봐. 어디로 돌아와? 다시 그냥 자기 자신. 적분을 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fx. 그럼 순서를 어떻게 해도? fx를 뭐부터 해도? 미분을 했다가 그 녀석을 통째로 적분을 하더라도 fx로 돌아오는 건 맞다. 알았지?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fx의 상수항이 1이었어. 미분을 해서 1 사라지지. 그리고 다시 적분을 하면은 c가 붙는 거야. 적분 상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막 여러 번 할 수 있겠지. 미분했다, 적분했다, 미분했다, 적분했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면은 C 상수항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적분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은 상수항도 그대로다. 알았지? 적분했을 때 오히려 C가 붙었다가 미분할 때 그 C가 사라지잖아. 1차는 원래 상수항은 안 바뀌잖아. 적분을 하면은 그게 그냥 1차로 가 있을 거고 미분하면 1차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알았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 적분해서 예를 들어서 C를 적분하시고 있을 거예요. 이건 뭐다? 그냥 CX. 미분해서 상수가 떨어지는 거는 그 상수를 개수로 갖는 1차항이잖아. AX에 미분하면 A잖아.
3x 미분하면 3이고 5x 미분하면 5지. 그래서 5를 적분하면 5x, 3을 적분하면 3x.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참고만 해두세요. 가끔 등장하는 표현인데 인테그럴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을 거야. 이거는 사실 나중에 너희들이 미적분에서 하는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그런 걸 배워야 하는 건데 사실 이 안에 사실 곱하기가 살짝 숨어 있어. 요 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곱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야? 그냥 1이다. 그래서 적분하면 뭐다? 그냥 x 플러스 c 하면 돼. 이게 가끔 등장하는 표현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았죠? 오케이? 이거는 참고만. 그러면 이제 적분 끝. 적분 하면 되고요. 하면 되고요. 하면 되고요. 하면 되고요. 하면 됩니다. 다. 물론 세부적인 유형들이 있기는 하지. 오케이? 근데 그 녀석은 다 너희들이 만들어 갈 수 있고 이거 봐봐. 또 만났지? 그때 당시의 질문은 문제 질문이 F'3이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F'의 X를 알면 fx 구할 수 있겠지. 적분 상수 이용해서. 그래서 그냥 fx를 물어본 게 한 번 더 바뀐 것 뿐이고 나머지는 똑같아. 알았지? 대신에 F'이 주어진 것만 달라진 거다. 그러면 끝. 그럼 이제 오늘 어디로 가냐면은 정적분으로 갑니다. 오늘은 진짜 찐 목적은 정적분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늘 얼마나 진도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개념 설명만 쭈르륵 하다 끝날 겁니다. 자, 잠깐 화면 좀 끌게요. 뭐 잠깐 볼 거냐면은 정적분의 등장 배경. 정적분이라는 게 왜 등장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정적분의 정의를 지금 여기 한 판에 가득 쓸 건데 몰라도 돼. 우리는 결론만 알면 된다. 알았지? 기억나지? 정적분의 정의 내가 쓰지 말라고 했던 거. 쓰지 말라고 아니라 뭐 안 외워도 된다고 했던 거. 일단 정적분이 왜 등장을 했는지부터 설명을 해줄게. 이 내용이 이해를 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다시 이걸 너네가 직접 다 써봐라고 하면 막막할 수도 있고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에서 정적분의 정의가 예전에 바뀌었다고 한 거 들었니? 예, 뭐 혼자 내가 꿍시렁 했던 얘기인데 너희들 교육과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막 수학이 어렵다 해가지고 그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미적분을 빼버렸단 말이야. 원래는 수투에 있어야 되는데 함수의 극한보다 앞에 수열의 극한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어려워해가지고 뒤로 빼버렸어. 근데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사실은 정적분을 정의하는 게 원래 정적분의 정의거든. 근데 너희들은 수열의 극한이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정적분의 정의가 이상해져 버린 거야.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하다 보니까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어려워져 버린 거임. 어쨌든 뭐 그런 배경이 있었다. 어쨌든 정적분을 뭐 하고 싶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어떤 넓이? fx라는 함수에 이거는 가볍게 들으세요. 뭐 쓸 사람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영상 보고 쓰고 일단은 이해해봐. fx라는 곡선과 x축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너네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당연히 못 구하잖아. 원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만들게 된 게 정적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적분 구간이라고 부를 건데 구간이 정해진 적분, 구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냥 식으로 표현되는 적분,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그걸 우리가 SX라고 해볼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T라고 잡고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얘를 변화시켜 보다 보면은 X가 여기면 넓이 하나 나오지. X가 여기면 넓이 하나 나오지. X가 여기면 넓이 하나 나오지. A부터 X까지 FT라는 함수를 적분을 해주면은 X의 값 하나당 넓이 하나 나오는 함수가 완성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SX라는 함수로 부를 거예요. 넓이를 나타내는 SX. 오케이? 근데 그거를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래서 저걸 아직 계산을 할 줄 몰라. 저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배경을 얘기를 하자면 결국 이 안에 fx는 있잖아. 저 넓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sx라 쓸까? sx라는 녀석은 요 a부터 x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그 구간 안에서 나오는 y좌표들 중 제일 작은 값, 지금은 왼쪽 끝에 있죠? 요 제일 작은 값을 가지고 만든 사각형보다는 무조건 크겠지. 그지 않니? 물론 상수함수가 아니고 크겠지. 상수함수는 같을 거고.
어차피 그 등호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세로 곱하기 가로로 잡아보는 거야. 두 번째. 그 구간 안에서 y좌표 중 제일 큰 걸 높이로 잡으면은 지금은 오른쪽 끝에 있는데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넓이가 가장 크겠지. 그 높이 요거 제일 큰 값을 대문자 m이라고 하자. 곱하기 x-1이라는 사각형보다는 작겠지. 그죠? 그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양변을 x-a로 나눠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붙이는 거예요. 뭐 벌써 뭔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죠? x를 어디로 보내봐? a로 보내봐. x를 어디로 보내봐? a로 보내봐. x를 어디로 보내봐? a로 보내봐. 여기서 이거 두 개 볼 건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면 분모 0으로 가지? 분자 0으로 가니? 자, 요 녀석 sx를 다시 한번 잘 봐. sx의 정의가 이거야. 만약에 x가 a라면 x가 a라면 좀 이따가 성질에서도 나오겠지만 a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한다. 딱 만났으면 가로 길이 얼마? 그냥 빵. 0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빵. 가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0인 넓이는 0. 그러니까 SA는 0이다. 알았지? 그래서 얘는 미분에서의 정의 쓸 수 있습니다. S를 미분하면. 그리고 A를 넣어주면. 요렇게 될 거예요. 아니지. 이거는 리미트고. 요거는 요거고, 요건 요거지. 됐지? 그때 X가 A로 간다는 거는 결국 이 구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그 구간을 아주 작아진 그 구간을 살짝 확대해 보면은 결국은 대문자 m이었던 녀석은 어딜 향해 가겠어? 결국은 이게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은 결국 이 값을 향해 가는 거 아니야? 이 값이 뭐야? a에서의 함수값 fa. 얘도 최소값도 제일 짧았던 이 최소값도 결국은 구간이 줄어들다 보면은 fa를 향해 가겠네. fa. 아이고 졸리다. 자 잠게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s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걸 미분을 해서 a를 넣어봤더니 fa랑 같아지는데 그 a는 내가 어떤 특수한 a를 잡았냐? 아무런 a를 잡았잖아. 그럼 저 a가 1이어도 성립하는 거, 2호도 성립하고 3이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결론은 s를 미분한 거랑 스몰 f는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sx는 뭐다? 도함수를 스몰 f로 갖는다. 그러면 뭐 fx를 가지고 만들면은 어느 한 부정적분인 거야. 근데 우리가 f,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보통 대문자 f로 쓴다고 방금 얘기했었지. 그래서 대문자 fx라는 스몰 f에 대한 또 다른 어느 하나의 부정적분을 가지고 와봤어. 그러면 똑같은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들은 뭐만 달랐어? 아까 3x 제곱의 부정적분은 x3승 플러스 1, x3승 플러스 10처럼 상수항만 다르지. 그래서 sx라는 저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분과는 상수항만 다르면 같아지는 거야. 상수항만 바꿔주면. 됐나요? 근데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 도저히. x에 a를 넣어주면 좌변은 0이에요. 그러면은 대문자 fx 플러스 c 여기도 a가 들어가면은 c는 마이너스 fa네.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에서 c를 계산했으니까 sx를 구해주면 즉 a부터 x까지 스몰 f를 적분을 해주면 뭐가 되더라? fx에서 c 마이너스 fa를 하면 되더라. 그때 이제 x를 x로 두는 게 아니라 b로 바꿔주고 여기를 fx를 적분한다라는 의미로 x로 바꿔주면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온 거야. 그게 정적분의 정의다. 우리는 결론 얘만 외우면 됩니다. 내가 이거 한 번 가득 쓴다고 했지.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랬지. 결국은 정적분이라고 하는 놈은 등장 배경은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등장했는데 다시 쓸게. 정적분의 정의. 옛날에는 이게 정적분의 정의가 아니라 정리였음. 어떤 함수를 A부터 B까지라고 하면서 적분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 뭘 구한다? 부정적분을 구해. 그래서 B를 넣고 A를 넣는다라는 의미로 이걸 잠깐 써준다면 실제 계산은 뭐다? FB 빼기 FA. 그러니까 정의만 다시 써보면 원래는 이거야. 근데 너네가 이걸 계산을 한다 쳐봐. 여기 막 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들어가 있는데 부정적분에서 바로 B 넣을 수 있겠어? 아니잖아. 부정적분 하자마자 바로 A 넣을 수 있겠어? 아니거든. 그래서 먼저 부정적분을 슬쩍 옆에다 해놓겠지. 그래서 평소에 필기를 할 때도 먼저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위에 거 아래 거 B를 넣고 A를 넣기 위해서 잠깐 요 작업을 써주세요 라고 정의 자체에 이걸 그냥 넣어둔 거예요. 부정적분 하는 과정. 그러면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는 뭐야? 부정적분은 이거 구하는 거고 정적분은 B 넣고 A 넣고 빼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둘은 사실은 한 단어. 알았니? 알았니? 근데 정적분은 원래 뭐 하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 A부터 X까지, 지금은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 근데 모든 함수가 FB가 클까? 모든 함수가 FA가 작을까? 아니, FB가 작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는 하지만 조금 달라요. 뭐가? 정적분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 넓이는 양수가 나오고. 그래서 넓이 단원으로 넘어가서 원래 왜 정적분은 음수였고 넓이와 비교하면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비교해서 넓이와 정적분을 왔다 갔다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은 그거는 뺄게. 너네 그것까지 하면 머리 너무 아파. 알았음? 그래서 어쨌든 정적분은 뭐다?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는 하지만 넓이와는 조금 다르다. 음수가 있을 수 있다. 까지만 기억하고 이거만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아까 했던 부정적분에서 나오는 성질들 뭐 xn승 말고 fx라는 함수랑 gx를 더한 함수 부정적분 하면 뭐였어? 각각을 부정적분 하면 됐지. 그지? 그게 어디서도 성립한다? 그걸 살짝 바꾼 정적분에서도 적분 구간만 맞춰주면 똑같다. 성립한다. K배도 마찬가지. 알았지? K 곱하기 fx에 대한 인테그럴. 이거 읽는 거 설명 안 했네. 이거는 뭐다? 부정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K배 해도 되는 건데 정적분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 오케이? 그리고 정적분에 의해서 생기는 성질인데 그것만 설명하면 끝나요. 나머지는 연산이야. 적분 해볼래? 하는. 자, 여기서 용어 몇 가지만 정리하고 여기 성질 한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칩시다. 자, 요때 요거 있죠, 요거.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전체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적분 구간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의미는 적분 구간이 정해졌다는 의미였죠. 그때 요 A와 B, 어떻게 보면 넓이를 구하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인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은 바뀔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래 끝, 위 끝이라 불러줘요. 적분을 하고 싶어.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을 나타내는 건데 그냥 이 적분 구간 안에 아래쪽에 쓴다 해서 아래 끝, 위 끝. 그리고 여기 있죠, 요거, 이거는 인테그럴. 영어로 써야겠다. 인테그럴. 이라고 읽어주고요. 그럼 용어 설명은 끝. 그럼 이제 마지막 성질. 아까 잠깐 나왔던 거. A부터 A까지 적분이면 뭐다? 0이다. 아래 끝, 위 끝. 딱 만나버렸으니까 가로의 길이가 그냥 빵. 넓이는 빵. 그 다음에 너무 몰아치니? B부터 C까지 fx. 자, 정적분을 두 개를 더할 겁니다. 그때 어디를 보냐면 여기서 이어받아 주는 거. 그럼 뭐다? A부터 B였는데 B에서 이어받았으니까 C까지.
이것도 성립한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딱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 숙제. 근데 정적분의 모든 문제를 풀지는 못합니다. 몇 개는 내가 설명해줘야 되는 몇몇 유형들이 있어. 그 녀석은 빼고 빼는 대신 정적분에서 또 필요한 유형들, 심화 유형들이나 응용 유형들은 또 부정적분에서 도 조금 낼 수 있고. 그래서 숙제는 카톡 잘 보고 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그냥 결론은 뭐다? 막 이걸 가지고 그래프 설명하고 막 넓이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적분 계산해 보세요가 답니다. 알았죠? 그것만 딱 숙제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이, 빠이빠이.